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괴물 김민재 선수의 유럽 빅리그 도전, 챔피언스리그 도전이 상상 이상의 빠른 성과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개막전, 나폴리가 프리미어리그의 강호이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 리버풀을 상대했는데요.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저희가 경기 결과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탈리아 언론 그리고 영국 언론까지도 난리가 났습니다. 리버풀이 자랑하는 공격수들 골고루 상대하면서도 거의 뚫을 수 없는 철벽 같은 수비를 펼치면서 높은 평점, 평가, 그리고 세계 최고라는 찬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유력 신문 그리고 영국 언론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폴리가 리버풀에 4대1로 홈에서 이겼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한 홈 3연승입니다. 이전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도 홈에서는 승리를 챙겨왔던 나폴리인데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3골차 승리,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4대0으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의 만회 골 정도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점유율은 39%로 밀렸지만 효율적인 경기, 실리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슈팅 숫자 18대15로 나폴리가 더 많은 슈팅을 했고 빅찬스가 무려 9개였습니다. 기대득점 값이 4.10골이니까 사실 4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이었지만 실제로는 4골 이상, 5골, 6골도 넣을 수가 있었어요. 빅찬스 미스가 5개니까 사실은 정말 9골도 넣을 수도 있는, 결정력이 아주 좋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리버풀은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슈팅 15개를 때렸지만 결정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통계매체 폰모브의 평점을 살펴보면 이날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치엘린스키 선수가 평점 9.1점으로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고요. 골대를 강타했고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던 빅터 오시멘은 부상으로 일찍 교체되긴 했지만 평점 7.4점을 받았습니다. 치엘린스키 선수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앙귀사 선수인데요. 중앙지역에서 드리블, 운반, 패스, 침투, 득점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고요. 왼쪽 측면 공격수 크바라첼리아도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8.0점 받았고요.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리버풀의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낸 골키퍼 메렛도 8.1점 받았습니다. 그 외에 7점대 평점을 받은 선수들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평가가 제일 높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시멘이 7.4점이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7.5점이었고요. 포백라인 나머지 선수들의 평가를 보면은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한 올리베라가 6.9점, 라이트백 주장 디 로렌초가 7.0점이었고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도 7.1점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수비라인에서 가장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과거 이제 반도다이크다, 한국의 판다이크다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정작 진짜 판다이크 선수는 이날 경기 부진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평점 5.9점의 혹평을 받게 됐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기준을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팀 내에서 위상이 높아지는데요. 8.8점을 기록한 앙귀사가 이날 경기 스타맨으로 선정됐고, 말씀드린 2골 1도움의 치엘린스키는 8.6점, 김민재 선수는 7.3점이었는데 수비 라인에서 디로렌초가 7.0점이고 라흐마니와 올리베라는 7점대에 오르지 못했는데 7점대 조금 박하게 평가를 내리는 후스코어드닷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판데이크는 6.1점으로 부진했고 살라도 5.8점으로 김민재 선수를 상대하면서 거의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교체 출전한 공격수 누네스도 5.9점, 조타도 6.0점인데요. 누네스는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 조타는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인데 201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과 만나게 된 팀의 핵심 공격수들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김민재 선수가 확실하게 막아낸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김민재 선수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평점 6.4점이 나왔는데요.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태클 성공률 100%였어요. 3번의 태클을 모두 성공시켰고 블로킹 3번, 걷어내기 6번, 헤더 걷어내기 4번, 가로채기 2번에 봉 리커버리 2번까지 정말 수비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지표를 보였고요. 상대와 경합 상황도 3번 모두 승리하면서 100% 승률, 공중전 한 번밖에 없긴 했지만 100% 승률을 기록하면서 경합에 있어서 어떤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았고 어떤 공격 시도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패스 성공률도 83%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날은 공격 지역에서 진행된 패스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이 강팀이다 보니까 무리한 플레이보다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탈리아 매체 칼초메르카토는 이날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가진 나폴리의 베테랑 수비수 라흐마니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라흐마니는 지난 시즌 쿨리발리의 센터백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었고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건 승리다. 내가 수비의 리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나의 위치에 맞춰서 다른 선수들과 많이 소통할 뿐이다. 쿨리발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지만 김민재도 쿨리발리와 같은 수준의 선수다. 이 얘기는 이제 김민재 선수를 직접적으로 세계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쿨리발리 세계 최고 맞다.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 영입돼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김민재도 같은 수준, 즉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나폴리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앞선을 거두면서 높은 성과,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다음 리그 경기인 스페치아전만 생각하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나폴리의 왼쪽 센터백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태의 플레이를 펼치는 살라 선수와 1대1로 대응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살라에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내주지 않았고요. 왼쪽 측면 공격수인 루이스 디아스 쪽으로도 한때는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위치, 공수전환 상태에 맞춰서 따라가서 커버하는 상황에서 디아스의 돌파를 차단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교체로 들어온 디오고 조타 같은 경우도 인상적인 플레이를 하나도 보이지 못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먼저 차단하는 힘있고 빠른 스위스로 저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살펴보면 전반 11분에 살라 선수가 문전 오른쪽을 파고들어서 결정적인 왼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슈팅도 하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노련하게 파울 없이 잘라냈고요. 후반 9분에도 살라 선수가 이제 문전 우측을 돌파하고 들어올 때 풀백을 제끼고 들어왔지만 김민재 선수가 가볍게 공만 처리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살라 선수가 슈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후반 13분에도 역습 상황이 이어질 때 살라 쪽으로 긴 패스가 넘어왔는데 살라가 공을 받지 못하도록 몸으로 견제하다가 공을 처리해냈고요. 결국 이렇게 살라가 김민재 선수에게 고전을 하다 보니까 위르겐 클롭 감독이 후반 17분 만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살라를 교체 아웃시키면서 누네스와 조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 42분에는 말씀드린 최고의 드리블링 능력을 갖고 있고 솔로 플레이로 골을 만들 수 있는 콜롬비아 윙어 루이스 디아스를 막기 위해 오른쪽 수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커버를 해줬는데 여기서도 문전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공만 탁 빼내는 영리하고 지능적인 수비를 성공시켰는데요. 이런 활약 때문에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아주 높은 평점을 매기면서 호평했습니다. 나폴리의 팀 평점이 8.5점으로 높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점 기록을 살펴보면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치엘린스키가 8.5점으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 그 외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크바라첼리아 8점, 골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메오네도 8점, 그리고 이날 결정적인 골을 포함해서 기록 기반 평점에서 최우수 선수로 꼽히기도 했던 앙기사가 8점이고 김민재 선수도 그와 같은 8점이었어요.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7점이나 7.5점만 돼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고 실제로 이날 경기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로보트카도 7.5점, 라흐마니, 메렛 골키퍼 등도 7.5점이었는데 그들보다 높은 8점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호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가 내용도 대단합니다. 여기에 몬스터가 있다. 공중전도, 속도로도 김민재를 제칠 수 없다. 김민재는 언제나 적절한 위치를 찾아 어떤 선수든 멈춰 세운다. 동료들을 지원하는 더블링 수비로도 기여했다. 위대한 영입이다. 김민재 선수의 별명이 왜 몬스터인지 확인했다. 정말 몬스터였다. 괴물 같은 수비력을 보여줬다. 높이로 공이 와도 차단하고 속도감 있게 공격해도 차단한다. 김민재를 제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언제나 위치 선동 좋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오든지 전세계 어떤 공격수가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다. 게다가 본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커버 플레이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영입 너무 잘했다. 위대한 영입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리버풀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했죠. 김민재 선수가 반도다이크다. 한국의 판다이크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막상 판다이크 선수는 이날 경기 평점 4.5점으로 물론 크바라첼리아의 골이 될 뻔한 기회를 골라인 앞에서 막아내기도 했고 위협적인 나폴리의 공격을 좀 막아낸 장면들도 있지만 페널티킥을 본인이 또 허용하면서 재앙 같은 플레이를 펼쳤고 이날은 판데이크가 네덜란드의 거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기력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김민재 선수가 수비했던 살라 선수에 대해서는 살라가 있었나라는 멘트를 통해서 살라가 완전히 지워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살라가 뛰고 있는지도 몰랐다. 수비 라인 뒤를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좋았던 기회도 왼발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막았잖아요. 한 번도 김민재 선수를 뚫지 못했다라고 평가받으면서 최악의 평점 4점을 받은 것입니다. 교체로 들어온 우루과이 공격수 누네스 역시 5.5점, 도약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공간을 찾아 움직였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김민재 선수의 수비를 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의 유력 스포츠 신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8점에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잠보 앙기사와 치에린스키가 8.5점으로 최고 평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가 높은 평점이었는데요. 챔피언스리그에서 그야말로 우주급 데뷔전을 치렀다.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고요. 1대1 상황에서 무적이다. 무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폴리 하늘의 주인이다. 나폴리 공중전 헤더 경합 김민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괴물이다. 이탈리아에서도 괴물이라는 별명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으로 평가를 매기는 이탈리아의 방송사 스포르트 메디아셋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을 줬는데 높은 평점입니다. 수비 라인이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고 4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한 골을 내준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 모든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6.5점이었죠. 앙기사가 8점, 치엘린스키 8.5점으로 좋은 점수를 주긴 했는데 리버풀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박합니다.
센터백 조고메즈가 2점이었고 판데이크는 3점을 받았어요. 리버풀 스위스들이 그야말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경기력과 전력이라면 김민재 선수가 리버풀에 가도 박주전이 될 정도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 매체인 90미니트 평가도 같았는데요. 김민재 선수에겐 평점 8점을 줬고 조고메즈 평점 2점, 판데이크 평점 4점이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요. 김민재 선수는 수많은 헤더와 걷어내기, 그의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수비를 잘했다. 찬사를 보낸 것이고요. 조고메즈 이날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죠. 측면 수비, 패스미스, 압박에 대처하지 못한 모습들, 그야말로 리버풀의 모든 문제되는 장면들이 조고메즈의 실책에서 나왔는데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오시멘에게 제쳐지면서 골대를 맞추는 상황을 야기했고 그 장면이 사실 고메즈의 이날 플레이를 요약해준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형편없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비판받았습니다. 판데이크도 4점이었는데요. 두 번째 페널티킥을 허용한 파울을 했다. 물론 리버풀을 실점 위기에서 구한 선방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평소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기를 했다면서 부진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 엄청난 경기력으로 리버풀까지 잡아먹었는데요. 이제 세리에 A에서 홈경기 9월 10일 토요일 밤 10시에 치를 스페치아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주중 주말 경기 강행군으로 치르고 있는데 무리 없는 모습으로 유럽 최고 무대를 누비고 있고요. 9월 14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스코틀랜드 클럽 레인저스와 원정 경기를 통해서 나폴리 챔피언스리그 연승까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 이 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세리에 A 우승팀인 AC 밀란과 경기를 치르고 A매치 데이를 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골 넣는 수비수로도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리버풀전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했는데 스페치아전 시즌 3호 골이 나올 수 있을지, 레인저스전에는 챔피언스리그 첫 골까지 빠르게 넣을 수 있을지, 아시아 수비수, 한국인 수비수의 역대급 신화를 쓰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도전기 한준TV에서 모든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